뉴욕주 예비선거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도 흑색 선전이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15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자 전국 곳곳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비틀거리는 힐러리 클린턴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건강 이상설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이 압류 우려 없이 업체와 근로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가 체납벌금을 감면해주는 사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 상원 최초로 한인 의원 배출 여부가 결정되는 예비선거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도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독려하며 예비선거 참여를 돕는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상원 최초 한인 의원 탄생이냐, 구선 의원 탄생이냐를 결정짓는 뉴욕주 예비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뉴욕주 16선거구로 놓고 현역 스타비스키 의원과 한판 대결을 벌이는 정승진 후보는 깨끗한 정치를 강조하며 소상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고, 이에 맞서는 스타비스키 의원은 서민주택 증대와 선거자금법 개정,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자 본격적인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또다시 등장해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정승진 후보는 여러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유인물이 가정마다 유포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과 공약 등 본연의 이슈에만 집중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많은 이 잘못된 정치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술 중에 하나가 선거 때 이런 이슈를 부각시킴으로써 다른 부정부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가리는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도외시되고 풀뿌리 유권자 운동을 계속해온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한인동포 사회의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해도 변함없이 예비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를 주목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만드는 것, 바로 이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한라인 번호 347-766-5223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받아서 확인을 해드릴 겁니다. 예비선거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지지 정당을 정한 등록 유권자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이번 선거에서 결정된 후보는 11월 본선거를 통해 최종적으로 당선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15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자 전국 곳곳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트라우마는 테러의 두려움과 공포,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전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9.11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맨해튼의 그라운드 제로에는 오전 8시 40분부터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 및 추모객 등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 국가를 부르고 테러로 희생됐거나 구조 작업을 하다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15년 전 비행기의 첫 번째 충돌이 있었던 8시 46분에 맞춰 종이 울리면서 묵념의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 충돌 시간인 9시 3분에도 종이 울렸습니다.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도 유세 행사를 중단하고 이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워싱턴 DC 국방부 건물 앞에서도 15주기 희생자 추도 행사가 열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부는 9.11 테러 희생자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밖에 펜실베이니아주 생크스빌의 플라이트 93 국립기념지에서도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편 15주기를 맞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미국민이 해당 공격과 관련 느끼는 두려움과 분노가 5년 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창립 95주년과 9.11 15주기를 맞아 뉴욕 한인교회에서는 평화를 노래하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뉴욕 한인교회 교우와 내빈들 다 함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화를 노래하는 환희의 송가를 연주자들이 노래하고 관객들은 박수로 화답합니다. 어젯밤 뉴욕 한인교회는 옛 교우들을 초청해 15년 전 뉴욕과 전 세계를 슬픔에 빠뜨렸던 9.11 테러와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9.11 홈커밍 평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한인교회 교우와 그 자녀들로 이뤄진 하트스트링 첼로 앙상블의 연주로 시작된 행사는 바리톤 김성길 교수, 소프라노 이규도 교수, 세계 무대에서 활동 중인 테너 최원휘 씨와 콘서트 음악 감독을 맡은 백혜선 씨의 피아노 협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콘서트를 주최한 뉴욕 한인교회의 김평겸 장로는 오래전 함께했던 교우들이 모여 평화를 노래한 감동과 의미를 나눴습니다. 9.11을 추모, 내일 기념하는 평화를 짐작하는 그런 음악회를 하자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잘 계획을 하고 협조를 받으셔가지고 성공적으로 잘 끝낸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콘서트를 위해 멀리 한국에서 찾아온 김성길 교수는 40여 년 만에 찾은 고향 교회에서 옛 교우들과 다시 만나 평화를 노래한 감격을 말했습니다. 50년 만에 옛날 학생 시대에 정말 도움도 많이 받고 그립던 그 교회를 다시 와서 하게 돼서 정말 집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1921년 개척돼 올해 95주년을 맞은 뉴욕 한인교회는 이날 콘서트를 통해 다가오는 100주년을 준비하며 세계의 중심 뉴욕에서 평화의 기수로서 힘쓰자는 다짐을 온 교우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오르는 클린턴 대선 후보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2시간 후 모습을 드러낸 클린턴은 컨디션이 매우 좋다고 말했지만 건강 이상설은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9.11 테러 15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했던 클린턴 후보가 행사 도중 갑자기 귀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차에 타는 도중 다리에 힘이 풀리며 쓰러지려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같은 장면은 인근에 있던 한 시민에 의해 촬영됐고 이날 각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휘청거리는 모습이 공개되자 언론은 이 사실을 긴급 보도했습니다. CNN은 계속해서 같은 동영상을 반복 방영하며 클린턴의 건강 문제를 진단했고 클린턴 후보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차에 오른 뒤 맨해튼에 있는 딸 첼시의 아파트로 옮겨져 잠시 휴식을 취한 뒤 2시간 후 다시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첼시의 아파트에서 나온 클린턴 후보는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컨디션이 매우 좋다, 뉴욕의 날씨가 정말 좋다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자택으로 옮긴 클린턴 후보는 주치의의 검진을 받았으며 주치의는 이날 오후 클린턴이 이미 폐렴 진단을 받았고 이날 갑작스러운 상황은 탈수와 과열로 인한 증세라고 발표했습니다. 한진해운이 요청한 스테이 오버가 승인됐습니다. 이제는 선박이나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가 없어졌습니다. 하역업체와 근로자들에게도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진해운이 채권자로부터 자산 압류를 막아달라며 뉴저지 뉴악 파산법원에 제기한 스테이 오더가 승인됐습니다. 스테이 오더는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을 외국 법원에서도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채권자에게 선박이나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가 사라지고 미국 항구에 정박해 화물 하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한진해운 측 변호사 일라니아 볼코프는 하역 작업 비용을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하역업체와 하역 근로자에게 비용을 정상적으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역 근로자들은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자 비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해왔습니다. 한편 이로써 현재까지 한진해운의 스테이 오더 신청을 승인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3곳입니다. 싱가포르는 스테이 오더를 임시로 승인했고 다음 주 중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진해운은 캐나다, 독일 등 다른 주요 거래 국가에도 스테이 오더 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은행들의 신용평가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은행 70%가 최고 등급 별 5개를 획득했습니다. 금융전문 신용평가사 마워 파이낸셜이 9일 발표한 올 2분기 평가 결과에 따르면 뉴욕 일원 한인은행 10곳 가운데 7곳이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유지했습니다. 통합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 출범 전인 2분기 평가인 까닭에 BBCN과 윌시어은행은 별도로 평가됐습니다. 한인은행 가운데 BBCN, 윌시어, 한미와 우리, 신한과 태평양, 뉴뱅크 7곳이 2014년 4분기부터 7분기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노아은행은 지난해 2분기에 별 3개로 등급이 상승한 후 4분기에 3.5개로 또다시 등급이 올랐으며 3분기 연속 별 3.5개를 유지했습니다. 전 분기까지 별 3개를 받았던 뉴 밀레니엄 은행은 2분기에 처음으로 3.5개를 받아 실적과 자산 건전성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독 당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BNB 하나은행은 2분기에도 여전히 별 2개를 받는 데 그쳐 한인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평균 이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벌금에 연체료까지 가산되면서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이쯤 되면 그야말로 의욕상실, 납부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뉴욕시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벌금 사면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뉴욕시 재정국이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3개월간 뉴욕시 벌금 사면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는 개인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체납한 벌금에 붙는 연체료와 이자를 없애주는 프로그램으로 2016년 6월 12일까지 각종 벌금 티켓의 연체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간 개인이나 사업체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국에 따르면 현재 약 140만 건의 벌금 티켓에 대한 연체 기록이 법원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가장 흔한 규정 위반 사항은 업소 앞 청소, 재활용품의 부적절한 분류, 무면허업소, 인스펙션, 미실시 등입니다. 이번 사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벌금 원금을 지불한 뒤 연체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 중 규정 위반 티켓을 받은 후 이의 신청을 위한 공판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원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반면 그동안 벌금을 내지 않아 추가된 이자나 공판에 참가하지 않아 부과된 연체료는 면제됩니다. 만약 공판에 참가했다면 추가 연체료가 사면되는 것은 물론 벌금 원금도 25% 할인됩니다. 중국계, 인도계 이민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멕시코계 이민자가 다수를 차지했던 미국 이민자 현황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2014년 인구 센서스를 자체 분석한 결과 그해 전체 이민자 중 인도계가 13만 6천 명, 이어 중국계 12만 8천 명, 멕시코계 12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05년 조사보다 중국계는 10배, 인도계는 6배나 폭증한 것입니다. 최근 9년 사이 중국계와 인도계가 신규 이민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해온 멕시코계를 뛰어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역전 현상은 지역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5년 당시 중국계 이민자가 가장 많았던 주는 7개 주에 불과했지만 2014년 31개 주에서 중국계 이민자 수가 멕시코계를 앞질렀습니다. 같은 해 4개 주에 집중됐던 인도계 역시 2014년 25개 주에서 멕시코계를 따돌리고 최다 출신 국가로 기록됐습니다. 멕시코계의 이민 정착지 1순위인 가주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이민자 최다 출신국은 중국이었고 인도와 멕시코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과 인도의 고학력 IT 기술 인력들이 대거 미국 기업에 취직한 뒤 가족들을 불러들이는 새로운 이민 형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반해 멕시코계 이민자 수는 감소 추세입니다. 미국이 테러 공포에 지카 바이러스 공포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자생하는 모기에 의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하면서 임신부 84명이 지카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두증 신생아 출산이 급격히 늘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9일 ABC 뉴스에 따르면 마이애미대 의료진들은 전날 열린 지카 바이러스 대책 포럼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 출산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잭슨 메모리얼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소두증에 걸린 사실이 확인된 뒤 하루 만에 열렸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의 긴박한 상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병원에서만 임산부 15명이 지카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크리스틴 커리 박사가 전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주 내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660명인 것으로 의료진들은 포럼에서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여행에서 감염된 환자 수는 604명, 자생적으로 감염된 환자 수는 56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한편 8월 뉴욕주에서도 지카 바이러스의 감염자는 뉴욕시 414명을 포함해 모두 5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과도한 약물 사용은 오히려 병을 더 키울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약 대신 침술이나 요가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모어앤 씨는 지난 3년간 지독한 목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It's very, very debilitating. Almost some days unsustainable in terms of tolerating it. 어떤 약도 소용이 없었는데 요즘은 침술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No, it does not hurt. You know that someone's touching you, but it's not like getting a shot. 만성 통증으로 진통제에 의지하던 코니 씨도 명상을 결합한 대체 요법을 통해 큰 효과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I'd given up on life. I didn't feel there was any way out. 이들처럼 미국에선 요즘 침이나 요가 등 약물을 쓰지 않는 대체 요법으로 만성 통증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이 16,000명의 통증 환자를 조사한 결과 무릎 관절 통증 환자에게는 침술과 태극권이, 목 통증에는 마사지 요법이, 허리 통증에는 침술과 요가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수영 황제 펠프스가 부항으로 피로를 풀고 만성적인 통증을 관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항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whatever Dr. Wu, he is a magician, whatever he is doing, it works for me. I feel much better now. 이처럼 진통제를 쓰지 않는 통증 치료법이 유행하면서 영하 100도를 밑도는 차가운 통 안에서 치료를 받는 냉동요법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극도로 낮은 온도에 있다 밖으로 나오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되는 원리를 응용한 건데 관절염이나 근육통에 특히 효과가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주장입니다. I have a couple long-term sort of issues with joints that coming back helps slowly but surely address those issues. 하지만 의학계에선 전신 냉동요법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약물이 듣지 않는 환자의 경우 다양한 대체 요법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일 뉴저지주 서섹스 카운티 프랭클린에서 실종된 타미 김 씨가 10일 만인 10일 아침 에섹스 카운티 프랭클린 지역의 숲속에서 사냥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딸이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며 치료를 위한 약물이 떨어졌는데 오늘 시작된 사냥 시즌 덕분에 딸이 살아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실종 당시 랩탑을 들고 인근 스타벅스를 방문한 후 연락이 두절됐었습니다. 뉴욕시 대형 주차장 운영업체가 크레딧카드 사용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이콘 파킹 시스템스와 퀵황 매니지먼트는 현금 대신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씩을 추가로 부과해왔습니다. 러시엘 스피처와 마르코스 땡커스는 뉴욕 고객 15,000명을 대표해 크레딧카드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뉴욕 주법에 어긋난다며 맨해튼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포 카운티 주민들의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페코닉강과 퍼지강 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토니브룩 대학이 롱아일랜드 일대 29곳 강가의 용존 산소량, 대장균, 박테리아, 녹조 현상 등을 조사한 결과 서포 카운티 페코닉강과 퍼지강의 오염도는 최하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수질 오염은 오래된 정화시설에서 나오는 유독물질, 농업 폐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주 한인청소년재단이 노아은행의 후원으로 2016년도 KAYF 노아은행 장학생 모집에 나섰습니다. 김광수 재단 회장은 노아은행으로부터 $30,000라는 큰 금액을 후원받아 청소년재단 학생뿐 아니라 커뮤니티의 모든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장학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신분에 상관없이 2016에서 17학년도 기준 고등학교와 대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년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하고 금년은 제14차 이르는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지난주 한인사에서는 자살에 관련된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하늘가족 사랑센터, 에스더 하재단, 미동부 생명의 전화가 각기 세미나를 개최해서 자살의 그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안 및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은 참 그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 즉 OECD 회원국 중 13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고 지난해 14,427명이 자살함으로써 하루에 40여 명이 자살로 생명을 마감했고 33분당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27.3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의 경우 미 동부 생명의 전화 서비스에 의하면 미 동부 지역에서 300여 명이 자살을 했고 4,500여 명이 자살을 기도하고 4만여 명이 자살 임팩트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통계를 제출했습니다. 미 동부 한인들을 100만으로 추산할 때 10만 명당 30명이 자살함으로써 한국의 자살률 27.3명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한 현상입니다. 젊은이들의 자살도 심각하지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자살은 한국에서 지난 10년간 1,448명에서 4,406명으로 약 3배가 증가함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주 한인사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사람의 목숨을 스스로 끊게 하는지 자살론의 고전으로 사회학자 듀룩 게임은 자살을 사회적 요인에서 찾았고 사회적 통합과 규제의 유무에 따라서 자살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즉 사회적 통합이 낮고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제외되거나 고립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자기 이기적인 자살, 사회의 규조가 부족하고 급격한 변화와 불안전으로 인한 규범을 상실할 때 나타나는 애노미, 즉 무규범 상태에서 오는 자살, 사회적 가치를 개인의 가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위대한 선을 위해 자신의 희생으로 이타적인 그 자살의 형태, 사회적 규제에 무력감을 느낄 때 나타나는 숙명론적인 자살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살을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볼 때에는 정신병적 우울증으로 초조함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죄책망상, 편집증 망상, 신체적인 결함이나 아픔의 망상을 흔히 경험하면서 한편 환청, 환시 등 지각장애를 자살 요인들로 분석하고 있으며 자살 시도율이 비정신적 환자에 비해서 5배나 높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살 사망자들의 유서들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자살자들은 주변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부터 삶의 의지를 상실하고 자살을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선택하면서 자살을 구체화하고 신변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자살 유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사후철에 대한 지시 및 남겨진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서술한 뒤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면서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뿐이라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면서 살고 싶다는 의지를 한편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살고 싶다는 의지는 자살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개입이 가능하다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연구는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살자들은 유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중대한 고통을 줍니다. 자살자 한 사람은 주변에 쳐서 6사람의 주위 사람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영향을 크게 끼친다고 합니다. 자살에 유전된다는 것은 이러한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면 죽음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그러한 의식이 받아들여지게도 자살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집단 우울증에 걸린 것은 급변하는 시대에서 물질 만능주의와 학력 지상주의, 양극화, 평가를 지상주의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의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취약계층과 빈곤 노년층은 경제적인 연유로 신병 비관을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도 증가할 것이며, 청소년들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입시, 취업,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이어져서 자살을 시도하는 청년들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살을 반대로 하면 살자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개인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웃이 있다면 개인이 되었던 종교교회가 되었던 그들에게 손을 뻗쳐서 이웃이 되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외롭고 힘든 사람,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죽고 싶다는 자살 충동을 표현하는 사람, 신변을 정리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야 할 그들은 우리의 이웃들이며 그들이 생명의 고귀함을 함께 나누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나만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닌 함께 살자라고 할 때 우리 사회는 자살로부터 벗어나 생명 문화의 밝은 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 함께 삽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소 기온이 오르면서 습도가 높겠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한 날씨에 서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